세계시민 리더십 꿈의 학교 여러분,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지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몸을 살리는 희망의 밥상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을 또 모셨습니다. 자, 김포 학교급식 모니터링 단장 맞으시죠? 네, 이혜주 선생님 지금 나와 계십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세계시민 리더십 꿈의 학교 최하나 선생님도 함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혜주 단장님,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지만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이렇게 어려운 소개를 앉자마자 주시네요. 네. 보시는 대로 더 많이 알아서 단장이 된 건 아니고요.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조금 연식이 오래된 학부모예요. 큰아들이 좀 군대에 있으니까 새아이를 키우는 그냥 우리 동네 김포 학부모 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하나 선생님도 직접 소개하실까요? 몸무게부터. 너무 좋아해요. 네. 저 세계시민 리더십 꿈의 학교 보조교사 최하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의 시작은 현대인의 그 식생활 문화로 한번 해볼 건데요. 두 분 아침 식사 다 하고 오셨죠? 네, 보통 아침 식사 다 하시나요? 저는 보통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보통 아침보다는 아침에 점심을 더 많이 먹는 편이에요. 오, 우리 단장님은 어떠신지? 이게 원래 정답을 얘기하려면 정답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정답을 이야기하기 힘든 세상이에요. 저도 학교급식을 고민하는 학부모 입장에서 제일 고민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여기 앞에도 지금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청소년들 중에 아침을 먹고 등교하는 청소년들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급식이 더 특별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쌤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인정하죠. 네. 더군다나 아침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요즘 현대인들은 이제 바쁜 시간도 있고 입맛도 많이 변해가지고 아침으로 주로 먹는 것들, 보면 시리얼 같은 거, 그리고 뭐 빵 이런 것들을 먹는데 실은 우리가 그게 그렇게 좋은 음식이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좋은 음식,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들하고 저희 집에도 말 안 듣는 청소년서부터 예쁜 딸내미 청소년까지 군대 간 아들을 빼고 청소년이 2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 먹거리에 대한 개념 차이가 굉장히 커요. 지금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인데 엄마가 차려준 음식보다는 본인이 챙겨 먹는 음식을 더 좋아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음식을 먹으면서 누군가 먹는 음식을 보는 영상을 보면서 음식을 먹어요. 먹방. 이게 아마 요즘 친구들만의 문화이기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먹거리의 시작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먹거리의 시작. 선생님이 제일 잘하고 계시는 거. 네. 제가 자급자족을 좀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 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텃밭에 가가지고 오늘 반찬 뭐 할 거 있나 한번 가보기도 하고 하는데 네, 그게 또 쉽진 않죠. 학교급식 모니터링단이 만들어진 지는 벌써 제가 4기 단장이니까 벌써 5년을 넘어섰네요. 근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먹거리는 늘 고민일 수밖에 없고 고민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하는 곳이 학교급식 모니터링단인데요. 저희가 가장 큰 벽에 부딪힐 때가 바로 집에서 우리 집 밥상이에요. 맞아요. 우리 집 밥상. 학교급식은 어떤 면에서는 많은 영양소와 선별된 좋은 먹거리 식자재를 가지고 최고의 안전한 상태로 영양성분과 성분비를 따져서 올라와요. 근데 우리가, 저도 엄마지만 엄마가 만드는 밥상의 위기가 요즘 친구들은 먹거리의 그 원재료를 어디서부터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편의점에서 출발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어느 정도 조리된 반조리 상태의 식품들이 지금의 청소년들한테는 원재료를 넘어선 먹거리의 시작이더라고요. 이미 스파게티는 그 앞에 있는 토마토,
토마토를 농사 짓는 농부님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알 이유도 없고. 내가 궁금한 건 지금 내 손 앞에 내가 가장 손쉽게 닿을 수 있는 편의점에 있는 5분이면 끝날 수 있는 반돌이 된 스파게티. 삼각김밥으로 이미 예쁘게 포장되어서 전자레인지만 한번 띵땅 들어갔다 오면 되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음식이 나오기 위해서 애써주신 농부님들 쌀 김포 타남이 5,000년 역사를 가진 먹거리에서도 가장 유명한 농업박물관에 더 올라가야 될 쌀의 가장 고유성을 가진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걸 안 보여, 생각하는 청소년들을 찾는 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알았어요? 우리 동네가 쌀로 5,000년 역사를 가진 동네라는 거? 5천년 역사를 가진 동네인 것 같습니다. 쌀로. 김포쌀 유명하잖아요. 네, 그건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유명한 게 아니라 서울에 가면 농업박물관이 있는데 농업박물관에 들어가야 되는 동네 중에 하나가 자부심을 모두 김포 시민이라면 가져도 되는데 김포는 5,000년 전에 이미 농사를 지었다는 흔적이 나온 타남이 타버린 쌀알이 나왔던 동네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 아줌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의 교과서 안에는 김포평화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아마 여기 있는 청소년들은 아무도 그 말에 대해서 뭔 소리야 앞에 아파트밖에 안 보이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5년 전에 저는 김포 시민이 되었고 그때 제가 처음 이사 왔었던 전원마을 월드 아파트 앞에는 넓게 펼쳐진 논이 있었어요. 앞베란다에서 정면의 모습은 흔들리는 사계절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벼의 모습이었거든요. 지금은 물론 미안하게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수만 하죠. 근데 그것들이 잊혀지고 또 이것들이 먹거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거에 그 편의점이 나와가지고 네. 저희가 우리 세계시민 리더십 꿈의학교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제 감동을 줬던 그리고 좀 슬픔을 안겨줬던 이제 내용인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 딱 갔더니 이제 거기 그 바로 맞은편에 편의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파라솔에 정말 한 2학년이나 3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핸드폰 게임을 보면서 신라면을 먹고 있더라는 거죠. 네. 우리가 요즘에는 영양 상태도 충분하고 먹을 것도 너무너무 넘쳐나고 학교 급식도 너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네, 그런 어떻게 보면 간편식 소위 말하면 우리 건강에 썩 그리 좋지 않은 그런 음식들에 많이 노출이 돼 있거든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얘네들이 학원도 다니고 바빠요. 네,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아침 식사를 차분히 여유있게 앉아가지고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한 거, 네, 빵 하나 편하잖아요. 그리고 시리얼 이런 것도 편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우리 입맛이 거기에 또 많이 길들여져서 실은 건강하다고 하는 그런 밥상, 학교에서 나오는 유기농 그런 재료들 사용한 밥상들이 아이들 입맛에는 맛이 없는 음식으로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학부모로서 굉장히 걱정이 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먹거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특히 청소년기의 먹거리는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건강을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저처럼 50을 넘은 아줌마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노후에 우리가 살아갈 우리 앞으로 미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청소년들 아마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딸도 재미없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 자리에 온다고 고1 딸내한테 얘기했더니 어른들이 고민해야 될 가장 큰 부분들 중에 하나 엄마 편의점이 도대체 어디에 제일 많이 있는지 아셔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편의점이 가장 많은 동네가 학원가예요. 학원. 교문 앞을 딱 나서면서부터 시작한 편의점이 최정점을 찍어서 가장 많은 곳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학원가에 거의 건물마다 한두 개씩은 밀집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앞에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연출가님도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만 원론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요즘은
얼마 전에 참 되게 슬픈 뉴스를 우리 모두 다 접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급식이 멈췄죠. 네. 학교가 멈췄어요. 그 안에서 나왔었던 뉴스는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린 형제가 라면으로 배를 채우려다가 난 화재 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될, 굉장히 무겁게 고민해야 될 숙제이기도 한데요. 먹거리는 사람이고 학교 급식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학생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 모두가 당연하게 누려야 될 가장 인권의 기본인 부분인데, 저처럼 어른들에 의해서, 어른들의 어떤 조그만 욕심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 버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 학교 급식 맛이 없다고 그러는 친구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이제 학교 식당에서 만나는 4년 내지 6년의 학교 밖 음식들이죠. 거기 어떻게 보면 학교 급식으로 자란다라는 말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급식으로 성장을 해요. 엄마들 왜 우리 아들 맨날 키가 안 크냐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굳이 관련이 있을까 하지만 생리통이라든지 어른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과잉행동 장애라든지 먹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마 먹거리의 중요성일 거예요. 근데 편의점에서 드셔보셨어요? 저 편의점 먹방은 많이 봤는데 사 먹지는 않아요. 편의점 음식 드셔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그냥 맛있다기보다는 콜라면을 많이 사 먹고 쌈밥김밥을 많이 사 먹고 사 드시는 이유? 간편하게 한 끼에 때릴 수 있어서 맞아요. 요즘 친구들 급식 코로나가 멈추고 나서 교차 등교, 학년별 교차 등교를 하거나 아니면 반별식 교차 등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급식도 굉장히 큰 숙제라서 어려움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각 학교의 영양 선생님들은, 그리고 조리원 선생님들은 굉장히 심려를 기울여서 적은 숫자의 학생들이지만 그 친구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려고, 급식을 제공하려고 되게 애를 쓰시는데, 정작 요즘 학생들이 적게 등교하기 때문에 적은 급식의 양이 준비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최고치의 잔반이 남는 시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거리는 요즘 유통되는 식재료에 대한 겁니다.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집안일도 좀 병행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가지고 식재료 구매를 꼼꼼하게 못할 때가 많아서 인터넷 같은 데 나오는 거, 우리 소위 말하는 땡땡, 뭐 땡땡크 이런 데 가서 스카 나오는 거 막 그냥 검색해서 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식재료도 주문해서 오는 거 딱 보면은 그 원재료를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원산지 표시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이렇게 나트륨 같은 게 이렇게 많은지. 네, 그리고 이름도 너무 어려워요. 뭐 듣도 보도 못한 합성그, 무슨 착색료, 뭐 어쩌고 이런 게 참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실은 많이 먹고 있고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런 재료가 안 들어가 있는 가보시 좀 있을 정도로 이제 이미 저희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거의 이제 위해성이나 나쁜 거 알면서도 공부를 좀 했거든요. 알면서도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거 그냥 쉽게 사가지고 먹게 되는데, 이제 현실이 이제 우리 살림을 아직 안 해보신 트라다 선생님 같은 경우 이런 거 혹시 문제점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알고 있으면서 먹는 건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먹방에서 하는 불량식품 같은 거가 몸에 안 좋다는 걸 다 알면서 그렇죠. 먹어왔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종 뭐 일상적으로 주스식품이나 시중에나 비싼 제품 이렇게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라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첨가물이 많이 가미된 음식인데, 이처럼 현대인들이 식품 첨가물이 많은 음식에 쉽게 노출되고 이제는 그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졌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라면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라면을 안 먹으면 아마 한국 청소년들이 아닐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저는 손쉽게 네. 먹는, 아마 손에 가장 잡히는 게 하나
이현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컵라면과 아마 청소년들한테 제일 친한 게 삼각김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학교 급식을 만들면서 급식 안에서 영양 선생님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양념류. 양념류 간을 맞출 때, 염도를 맞출 때 이럴 때 염도계를 들고 다니면서 맞추시거든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초등은 병설 유치원서부터 6학년까지 학생이 거기에 선생님들의 먹거리도 네. 중등, 고등 친구들 정도 되면 이미 가정에서의 먹거리도 먹거리지만 학교 밖에, 집안 밖에서의 먹거리, 우리가 쉽게 말하는 단짠. 아마 이 단짠이라는 말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을 것 같은 언어 네. 중에 하나인데 그 맛에 이미 길들여 있고 혀가 아플 정도로, 원래 아픔은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 혀를 아프게 한다고 하잖아요. 고통의 맛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먹거리 안에서 매운맛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양념류를 고민하시는 영양 선생님들의 고민은 된장 때문에, 간장 때문에, 저희 소금 때문에. 그 장을 솔직히 집에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담궈서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모든 가정에서 고추장, 된장 이거 집에서 만드시기 힘들거든요. 항아리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마 다 상표 있는 거 좀 사서 드실 텐데 거기에도 엄청난 보존료랑 특히 오늘 조금 다뤄보고 싶은 얘기가 그 GMO에 관련된 그거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된장, 고추장, 간장 이건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먹거리인데 가장 무서운 게 아직은 우리가 GMO의 유해성에 대해서 아무도 확인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 이미 저처럼 성인들은, 여기 계신 선생님처럼 성인들은 우린 그걸 어떻게 보면 많이 먹고 지냈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 그 해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력을 의학적으로 미치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검증된 부분이 아직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우려하고 고민되는 것은 조금 더 건강한 먹거리를 찾자고 외치시는 분들의 말씀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더 큰 극도의 공포로 다가오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집에 고1 딸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한 식생활 교육을 받고는 거기서 보여지는 어떤 영상 때문에 평생 다시는 살아가는 동안에 딸기 우유를 안 먹겠다고 얘기를 딸기 우유요? 안 먹겠다고 하죠. 그 영상이 딸기 우유의 그 핑크빛, 초등 저학년 유치원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예쁜 핑크빛을 내는 그 방법의 진실을 알아버렸어요. 딸기벌레 일명. 딸기 벌레요? 벌레가 내 갖고 있는 그 색깔에 의해서 예쁜 딸기 색깔이 나와요. 그 벌레의 진실을 알고 나서는 절대로 그 이후로는 마트에서 딸기 우유를 집지 않는 상황이 생겼는데 지금 앞에 있는 청소년 학생 친구도 웃는데 맞아요. 알고 나면 조금 더 알고 나면 바른 선택에 큰 도움이 되는데 엄마들한테 고민되는 부분은 간장이에요. 3분의 간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혼합 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명확히 말하면 간장, 된장, 고추장은 우리의 조상들의 가장 큰 지혜를 담아서 만든 가장 위대한 먹거리 중에 하나인데 그 먹거리가 세대를 변해오면서 그 편리성에 의해서 가장 많이 훼손된 먹거리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마트나 이런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간장은 엄밀히 말하면 간장이라고 치울 수가 없는 화학 물질들의 조합이에요. 너무 어려운 기호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해도 재미는 없겠지만 3분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모여서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만나면 먹지 못하는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과 어떤 것들이 만나면 그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화학 반응들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런 먹거리의 시작이 양념류라는 사실이 엄마들한테는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고 GMO가 우리 생활 속에 너무 많이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 네. 그런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GMO 먹거리에 대한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네. 사실. 우리 꿈의학교에서도 그때 한번 다뤘었거든요. 소비자로서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GMO가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 표기를 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소비자로서의 그 어떤 권한이랄까요? 저희가 권한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거인데 이게 법제화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소비자의 이런 권리를 좀 침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두 분이 보셨을 때 현재 지금 유통되고 있는 식재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지금 GMO를 꼽아주셨고 그리고 아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첨가물 네. 이런 거에 우리 입맛이 길들여져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다 좀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학교 급식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들여진 청소년들한테는 좀 맛이 없고 좀 밋밋할 수도 있고 이럴 것이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이제 걱정되는 게 제가 막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막상 집에서 생활하면서 막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GMO가 아닌 그런 식재료를 어디 가서 사야 되고 그리고 가격이 GMO가 안 들어있고 우리 몸에 좋은 유기농 식품은 3배 이상 비싸고 이럴 때 참 소비자로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되거든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김포 시민이라는 사실에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로컬 푸드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도 도심 한가운데 김포시에 우리 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한가운데에 있는 이 블루베리 농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김포는 당장 김포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고 행복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도론 복합 도시. 도시에서 농촌이 멀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소비를 할 때 돈의 목적을 두고 소비를 했어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소비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요즘 편하게 하는 말 중에 미닝 아웃이라는 말도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쇼핑하고 물건을 구입하고 할 때 철학이 담긴 나의 생각이 담긴 예를 들어 먹거리를 구입할 때 동물 실험이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생산을 해주시는 생산자 분들의 의한 소비를 하기 위한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조금 더 건강한 소비를 하기 위한 이건 재사용이나 재활용의 범위를 좀 더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김포 안에서는 좀 일례로 사례를 좀 살짝 이야기하면 저는 좀 오래된 학부모라고 했잖아요. 학교 안에 급식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위원으로 활동할 때는 정말 내 안에 내 학교 안에 먹거리들을 만나는 게 전부였는데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학교 급식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부끄럽고 죄송했던 순간은 산처럼 쌓여있는 양파를 보았을 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모르겠어요. 산처럼 쌓여있는 양파.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오기 위해서 현관문이 막 나고 나서자마자 우리 딸하고 아들한테 표야 딱 들고 들어가 있는데 농식품 유통진흥원에서 온 학교 급식 먹거리 감자와 양파를 구매한 택배 상자였거든요. 산처럼 쌓여있는 양파와 감자 무섭고 어려운 이야기를 조금 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해야 되는데 학교 급식이 멈춤으로 해서 그 학교 급식 먹거리의 생산을 해주시던 친환경 생산자분들의 먹거리가 같이 중단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 학생들이 먹어야 될 먹거리들이 소비가 되지 못하고 학교의 건강한 식판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모든 생산자들보다 그 먹거리들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으니까 산처럼 쌓여서 이제 썩어가고 있고요. 그 먹거리 소비가 멀리가 아니라 우리 김포시 안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숙제로 남아버렸어요. 모니터링 단으로 첫 번째 모니터링을 갔었던 그 예전 한참 5년 전 옛날에
양파가 쌓여서 썩는 모습은 굉장히 학부모 입장에서 충격적이었는데, 혹시 식판 위에다가 급식 메뉴 반찬들을 담을 때 뭐 위주로 담았어요? 메인이 되는 고기 나왔어요. 고기. 우리 학생들 급식을 진행하는 걸 가끔 모니터링 학교 안으로 가다 보면 여지없이 잔반에 남는 것들이 있어요. 야채, 나물, 그리고 국.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날 가장 급식 메뉴가 빨리 나가면 육류가 나오는 날. 이게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풀어도 풀 수 없는 어려운 숙제가 하나라서, 요즘 학교 급식 현장 안에서는 야채데이라고 해서 야채만 식판에 많이 올라가는 날을 하기도 하고, 지금 앞에 있는 우리 스텝 청소년이 열심히 웃고 있지만, 환하게 웃고 있지만, 이게 어른들한테도 숙제고 아마 그 식판을 들고 가는 본인들한테도 숙제라는 건 너무 알 거예요. 육류 소비가 어느 순간에 너무 많이 높아졌어요. 저희 어렸을 때,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우리 몸에 좋으라고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거기에 하나의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저희 세계 시민 교육을 받은 저희 꿈의학교 친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육류 소비를 이제 많이 함으로써 지구 생태계에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희망의 밥상은 나의 몸도 살리지만 우리 지구 생태계를 또 살리는 이런 운동의 일환으로서, 거기서 로컬 푸드, 뭐 공정무역 이런 것들 다뤘고, 거기에 또 플러스로 하나 더 갈 수 있는 것이 육류 소비 과연 이렇게 높아질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빈곤과 기아 문제를 지난 시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다른 학교 급식을 먹는 청소년들도 같이 좀 알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 전에 학교 급식이 멈춤으로 해서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관내에서는 그 멈춘 학교 급식의 식자재를 소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 급식 식자재 꾸러미라는 것을 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꾸러미 안에는, 학교 급식 꾸러미 구성품 안에는 우리가 실제로 학교 급식 안에서 지금 먹고 있는 김포 금쌀, 국멸치, 지리멸치, 다시마, 그리고 런지에모, 고추장, 된장, 김포에서 생산된 그 홍삼음료, 사과 주스가 올라갔었거든요. 이 꾸러미 6만 개를 제작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자면 학교 급식을 아직 알지 못하는, 실제로 접해보시지 못한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멈춰서 급식을 못 먹는 청소년들한테 이 학교 급식에 또 다른 의미를 아마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꾸러미가 제작되었던 거였거든요. 중단됨으로 해서 단순히 급식이 멈춘 게 아니라, 혹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물코 되살림이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먹거리에 대해서 또는 세계 시민에 대해서 함께 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서 이 테이블에 같이 모였고,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포의 농부님들, 그리고 양파를 재배해 주시는 생산자분들, 감자를 생산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그걸 또 배송해 주시는 배송업체분들, 이걸 가지고 맛있는 학교 급식을 만들어 주시는 영양 선생님, 조리원 선생님들, 식판 위에 이 먹거리들을 얹어서 키를 키우고 몸을 키우고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상관이 있고, 그리고 그물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세상이더라고요. 그걸 되살릴 수 있는 것도, 그 끊어진 그물코를, 구멍나버린 그물코를 되살릴 수 있는 것도 그 어떤 엄청난 분들이 아니라, 식판에서 먹거리를
못하는 그 점심을 해결하는 학생들을 모방치고 영양 선생님, 의료 선생님, 그 학부모,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몫이 그러면 가능해요. 그 구멍난 그물코의 되살림. 지금 단장님은 그물코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지금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저희 꿈의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운동에 동참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현하신 그 그물코의 어떤 그 순환 과정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로컬푸드도 갔었죠. 여기 그 무농약 농장인 샬롬 블루베리 농장에서 이걸 직접 채취도 한번 해보는 그런 체험도 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 그때 아이콘 매장도 한번 갔었는데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이 희망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참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차원 선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졸업을 하셨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학교 급식도 많이 드셔보셨고 저희보다는 경험치가 많을 것 같아요. 실질적인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런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급식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급식은 되게 맛있어가지고 주변 학교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로 정말 인기가 좋았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 비해서 아무래도 음식이 나오는 그 메뉴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조화롭지 못하고 살짝 애들끼리도 평판이 되게 안 좋았어가지고 좀 메뉴가 좀 특이하고 뭔가 살짝 좋게 포장하자면 혁신적인 메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럽고 낯설어가지고 되게 잔반이 많이 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목격했었는데 고등학교 음식이 그런 류로 메뉴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재밌네요. 혁신적인 메뉴들이. 퓨전 아닌가, 퓨전? 네, 맞아요. 무슨 비트 파스타 같은 것도 나오고 오! 이게 말이 좋아서 그런 거지 네. 좀 특이해요. 맛도 좀 특이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비트 우리 몸에 좋고 그런데? 네. 비트 파스타. 그 우리한테만. 그런가? 네.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랬었고 또 세계시민학교 리더십에서 이제 프로그램 그 경험 그 체험차로 아이콘 매장 같은 데 들렸었는데 거기서는 뭐 김포 관내에서 이제 생산되고 유통되는 식품, 식재료들이 다 이제 판매되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지역 경제도 살리고 동시에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건강하고 품질이 보장된 이제 음식을 먹으니까 좀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지 않나,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저도 직접 거기 매장은 저희 체험하면서 처음 갔었는데 제가 그 전에 경험했던 공정무역 그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많이 구매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갔던 우리 신도시에 있는 아이콘 매장 같은 경우는 품목도 굉장히 다양하고 뭐 거기 뭐 과자부터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종종 이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공정무역 도시에 대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꿈의학교 친구들 이미 공정무역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네.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취지도 알고 있기는 한데 저희 김포는 어떤 공정무역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지 혹시 이야기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김포는 조건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공존하는 도시가 김포이잖아요. 공정무역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구매하는 학교에서들 아마 교과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는 아동 노동력 착취라든지 네. 축구공 몇 바늘에 우리 아동들의 눈물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편안하게들 많이 들었을 거야. 당연하게들 많이 들었고 접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김포 시민이라서 그런가 봐요. 아마 로컬 공정무역에 대해서도 김포만의 색깔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시기에 생산자들은 이제 유통 경로를 비롯한 지금까지의 시장하고는 많은 변화를 가져야 되는 시점이고 그런 부분에서 김포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네. 저희 11월 달에 공정무역 캠페인 그 아름다운 커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캠페인 활동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다양한 이제 방법으로 캠페인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좀 응원의 한마디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정무역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응원의 한마디. 네.
이미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굉장히 똑똑해졌으면 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나날이 좀 더 하게 되는 시점이에요. 여기서 똑똑해져야 된다는 것은 본인의 철학을 가지고 구매를 함에 있어서 알고 저희 집 아이들이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라는 표현을 아마 지금 군대 간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기사를 쓰며 썼던 표현인데 지금은 그게 아마 저희 집 가온이 될 정도로가 되어버렸는데요. 조금 풀이를 하자면 김포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면 그것들에 대한 애정 이것들이 아마 출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포 세계시민학교 청소년들은 이미 세계시민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그 세상과 어떻게 발맞춤해 가는지도 이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도 용감하게 발걸음을 이미 띄었고 그 걸음이 한 발 한 발이 우리 동네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를 넘어서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그리고 세계의 모든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되도록 김포의 아줌마로 엄마로 학부모로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티아나 선생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세계시민학교 교육을 듣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이제 뭔가 좀 이게 지금 약간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겠지만 애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앞으로의 진로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뭔가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동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꿈을 잘 키워나가면서 나중에 자신의 꿈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우리 공정무역 캠페인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얘기들 많이 들었으니까 앞으로 캠페인 정말 열심히 하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인사 안녕.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